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높은 데서 매수하신 분들께서 좀 그렇지만 들으시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이 신풍제약은 단타에 대한 그런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봉상의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물론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일봉상의 캔들 하나이지만 분봉상에서도 파동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단타를 치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이고, 그 다음에 좋은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단타를 쳐라, 단타를 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만큼 단타를 친다라는 것은 수급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떠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터진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제한적인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단타를 쳐서 수익 내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자,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간은 나갔죠. 지금 수급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보면 기간의 물량, 이 매도 물량을 또 넘겨주면서 매수와 매도가 오가는 이 단타, 이 상황에서 지금 기간은 어떻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간은 지금 높은 자리, 아주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기간에 대한 이 매도가 그렇게 뭐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전부터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최고점에서부터 매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주체가 일단은 매도를 시작하고 그 기간에 대한 물량이 어떻게 그냥 빠져나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기간 쪽에서 어떻게, 자, 많이 들고 있던 물량이 나간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이만큼 외인이든 개인이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지만이 이걸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만큼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만큼 과연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 그 차트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뭐 재료든 뭐 기업이든 그런 내용도 그렇지만,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주체,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인 뭐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시간에 다행히도 그래도 뭐 큰 상승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지금 보합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잠시만요. 네. 일반 차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해서 이미 어제, 그저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흐름을 좀 볼게요. 이 자리를 일단 지지를 못하고 다음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밀렸지만, 이미 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음봉에 대한 부분,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 그렇죠? 이 라인대를 벗어나지 않고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최적의 위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은 저항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서 종가가 된, 종가 마감이 된 모습이죠. 하지만 저항이 된 부분도 있지만, 자, 지지가 되고 있는 위치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일단은 종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 상승을 하면서 자, 갭상승을 했죠.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 이 밑에냐 위에냐, 시간상, 자, 시간 외에 상승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위에다. 그러면 이 색깔칠한 이 위에 안착을 한다. 색칠한 이 안에 안착을 했을 경우에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져서 다시 이 자리가 저항이 생기는 자리냐,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 시간 외에 상승한 걸 가지고 시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정한 라인을 보시면 한 200원 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안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착을 했다. 안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항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상, 자, 일단은 최고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89,300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87,500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지만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일단 빠졌죠. 자, 빠지면서 제가 설정해드린 이 87,500원과 이 8만원 사이의 움직임, 이 안에서 캔들이 지금 꽉 차게 지금 모양을 잡아준 모습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 내일 모습을 가지고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렇다, 상당히 상승이 나온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자, 현재의 모습에서는 좋다라고 밖에 얘기를 나오지 않죠. 지금 이게 뭐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 좋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라인을 제가 설정했을 때 5일선은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5일선이 밑으로 빠져주면서 어떻게, 자, 양봉이 돌파가 나온 상태이다. 자, 이게 확인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설정한 라인을 뭐 중요시 볼 필요가 없이, 자,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5일선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5일선이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파가 나오면 좋고 5일선에서 밀리면 안 좋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해야죠. 내일 밀리더라도,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좋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이제 5일선도 5일선이지만, 자, 5일선이 지금 밑에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5일선과 제가 설정해 드린 85,500원에 대한 부분이 비슷한 위치이다. 그러면 밀린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상승 반등, 자,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올 거냐, 밀리면서 어떻게 다시 나중에 상승할 것을 만들어 줄 거냐,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5일선에 대한, 이것도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5일선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2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럼 지금은 여기는 어디? 5일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가 어떻게 밀리면 저항이 된다. 즉, 그러면 횡보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드시 일단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다시 눌리더라도 돌파해서 안착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눌린다 라고 하면 눌렸다 가도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왜? 불안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세력이라는 애들이 밀렸다가 갈지 그냥 보낼지, 일반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인 털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연히 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가와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단타에 대한 물량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라면 뭐죠? 자, 바로 이게 상승 나와야 돼요. 눌렸다 가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내일 조금이라도 일단 올려주는 게 낫다.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터지면 안 좋다. 당연히 눌리는 것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눌리는 과정에서 이런 갭 메꾸고 지지하고 거래량 조절하면 다음을 볼 수 있겠지만, 밀리는 게 당연히 안 좋지만 밀리면서 거래량까지 터지면 안 좋지 않습니까? 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올려주는 게 당연히 좋다. 하지만 어제 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쭉 끌어올리는 양봉을 기대하지 마셔라. 예,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저도. 왜? 100%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든 90%든 1%의 확률 때문에, 저는 99% 빠진다라고 하지만 1%의 확률 때문에 상한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는, 무조건 이것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하락도 예상해야 되고 둘 다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기준이죠, 기준. 여기를 안착 못하면 위험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위험하고, 거래량이 터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스캘핑 단타에 대한 대응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데서도 빠지는 순간 손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손절치고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밑에서 다시 잡아서 만약에 뭐 이거 그림대로 수익은 낼 수는 없지만 손절치고 대응한 것과 안 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20만원 30만원 가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 가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과연 그렇게 여유있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다. 모든 기술적 분석이 단타, 스캘핑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는 반드시 안착, 그렇죠? 밀리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락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면서 내일 대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모습 보고 또 주말에 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